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은 김영숙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함과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 한 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65세로 조용한 말투에 친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에 무역업을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지금은 재기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혼자가 된 지 오래되었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의 대화가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고 가게가 바쁠 때는 짐을 들어주거나 정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함께 보러 가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함께 살아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외로웠던 만큼 기대고 의지하며 살자는 말이었죠. 오랜 시간 혼자 지낸 저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따뜻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축하해주며 늦게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라는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가장 큰 함정으로 몰아넣을 줄은요. 처음 함께 살았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인연이구나 싶었고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지 않느냐며 이제는 일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말이 많아졌어요. 가게를 그만두고 여유롭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곳이었고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게 통장을 함께 관리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사이니 경제적인 부분도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유였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저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활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부분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각자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후부터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통장에서 모르는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보였던 모든 다정함이 계산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어요. 그 안에는 저의 재산 상태, 가게의 운영 상황, 그리고 심지어 제 보험금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온 이유가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수첩을 발견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을수록 소름이 끼쳤어요. 내 재산 상태는 물론이고 가게 운영 방식, 심지어는 보험금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다정함과 배려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의 행동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매번 가게를 그만두라고 설득했던 이유, 통장을 공유하자던 요구, 내 돈을 함부로 가져간 행동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요.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정한 전화가 오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비밀번호를 걸어 두었지만 그날따라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 가게도 있고 돈도 꽤 모았더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메시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구할 필요도 없겠어. 건강한 사람이니까 오래 버틸 거야.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한 이유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접근해 결혼을 한 뒤 재산을 빼앗고 결국엔 병수발까지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의 전력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했고, 결국에는 그들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전 부인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또한 저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다가와 마음을 사로잡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경제적 요구를 늘려가며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산을 빼앗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는 없었어요.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한 번에 결판을 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나를 압박했고, 어느 날은 대놓고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거야? 부부면 부부답게 살아야지. 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를 벗어날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밤마다 나에게 강요하듯 요구를 해오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어요. 특히 가게 운영을 방해하기 시작했죠.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손님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고, 이제는 하루빨리 벗어나야겠다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그를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그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현실이 저를 시험하는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황일까? 멍하니 서 있다가도 결국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질환이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된 문제라며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동안 병원에 가는 것을 철저히 피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병이 악화될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을 찾아 결혼하려 했던 것이겠죠. 병원 침대에 누운 그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내버리고 떠나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안정되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그는 심약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수첩에 적혀 있던 나의 재산 목록, 그리고 이전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그는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저를 붙잡아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결국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과 피해 사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조정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도 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고 가끔은 병원에서 힘겹게 걸어 나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그의 선택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가게 일도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처럼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제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제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참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컸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에게 속을 수 있었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였죠. 다행히 가게 일은 꾸준히 잘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부터 분식집을 열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를 보고 밝아 보인다며 응원해 줬어요. 친구들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며 더 나은 삶을 살아보라고 조언해 줬지만 저는 지금 이 생활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여성단체에서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듣고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들에게 이런 아픈 기억을 꺼내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약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또다시 누군가가 나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빠져나왔으며 무엇을 배웠는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강연이 끝난 후 몇몇 여성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용기를 내어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절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소규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누군가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더 단단해졌고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은 긴 밤을 보내며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 새 앨범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추억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요. 지나간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배우는 과정이고 때로는 아픈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배운 또 하나의 교훈은 혼자라는 것이 절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혼자일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고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조용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제 인생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만난 인연이 사랑이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홀로 서기를 선택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황혼의 재혼은 많은 분들에게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보셨듯이 사기 결혼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나치게 다정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입니다. 빠른 결혼을 원하거나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관리하려는 제안을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기 결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돈 문제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경계를 해야 합니다. 둘째,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더욱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기 결혼을 노리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혼을 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이제 우리 함께 살자라며 설득하는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 통장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공유하자는 제안이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 자금, 투자, 급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황혼의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적 조언을 구하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누군가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다락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음다락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켜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